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요즘 들어 윤석열과 이재명의 경쟁, 대국민 캠페인을 보고 있노라면 뚜렷하게 구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윤석열은 어떤 경우에도 소신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정치를 하는 그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이재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권력을 차지하면 된다,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소신, 이재명은 기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할 때에는 이번은 주로 양쪽 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토론회가 위주였죠. 토론회를 하게 되면 당내 경선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토론회를 하게 되면 다른 후보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모두 1위 주자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공격에 방어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뒤에 한 달이 훌쩍 넘었죠. 윤석열도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 2주가 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국민을 향해서 대국민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벌이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자질, 목표, 또 선거에서 보여주는 권력의지, 권력욕,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두 사람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흔히 편한 자리에서 정치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저렇게 경륜 있는 정치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선거에 나가면 떨어진다. 선거에 나가서 이기는 사람들, 대통령이나를 보면 경륜이 부족하다. 경륜을 갖춘 사람과 선거에서 이기는 사람이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정치인이 성공하려면 정치적 경륜, 철학도 갖춰야 하지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각종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걸 흔히 권력의지라고 하죠. 권력의지도 갖춰야 한다. 양쪽 다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에서 선거에서 일단 이겨야 하니까 이기는 사람은 권력의지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권력욕이 더 강하다. 정치 경륜이 좀 부족해 보인다. 이기는 데 집중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과 이재명을 보면서 소신과 기회주의라고 했는데, 윤석열은 믿을 수 있는데 이재명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디로 튈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가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대국민 메시지는 거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대국민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선대위는 모두가 다 모이는 그런 형태의 선대위를 만들고 이제 대국민, 자신이 잘하는 각종 공약을 내걸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은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본래의 소신 전혀 버리지 않고 그 뜻을 관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고 갈등을 유발한다,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기 소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롯해서 음식점 총량제, 주 4일 근무제 내놓는 공약마다 많은 물의를 일으키자 문제는 그 공약을 이제 뒤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특검도 받겠다, 재난지원금 포기하겠다, 바꿔버립니다. 정치인이 자신이 내놓은 공약, 약속을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그걸 바꾸는 것, 사과하고 바꾸는 것도 용기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처럼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공약을 바꿔버린다면 이 이재명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기회주의라고 하는 이유는 자신이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정치적 경륜, 정치적 소신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라는 태도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을 할지, 어디로 국정이 나아갈지 아무도 짐작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윤석열의 이 같은 소신은 믿을 수 있지만 선거에서는 불리할 수 있을 겁니다. 승부의 세계니까. 이재명은 선거에서는, 경쟁에서는 좀 유리할지 모르지만 이런 정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윤석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구성을 놓고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각종 언론마다 갈등을 빚고 있는 부분을 굉장히 부각을 시킵니다. 또
이준석을 비롯해서 김종인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받아왔고 윤석열 후보가 조금 위기에 처할 때마다 김종인 위원장이 등장해서 그 위기 국면을 전환시키는 메시지를 계속 내왔습니다. 지난달 말에 윤석열 후보가 소위 전두환 발언으로 상당히 위기에 처했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언론에 등장해서 별것 아니라고 본다. 크게 경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본다. 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상당 부분 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측은 김종인 위원장에게 계속해서 경선 캠프에 합류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대답은 언제나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합류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기 이전부터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 깊이 의논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맡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부동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주 동안 언론에 대고 두 사람은 갈등을 빚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 메시지를 냅니다. 윤석열 후보는 계속해서 대통합하는 그런 선대위가 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해서 사람 몇 명 끌어모은다고 해서 선대위가 되느냐, 선거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이야기합니다. 통합과 구조조정을 가지고 언론 메시지를 통해서 두 사람이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언론이 어느 쪽의 언론이든 이걸 갈등을 너무 부각시켰고 또 김종인과 이준석에 대해서 너무 많은 비판을 쏟아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을 굉장히 왜곡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교감은 큰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거의 대부분은 윤석열 후보 뜻대로 다 된 겁니다. 지금 김병준도 받아들이고 김한길도 받아들이고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대로 모두 거의 다 된 셈입니다. 물론 김종인 위원장이 말하는 선대위의 뼈대, 골격은 효율적으로 가져가야 한다. 초선을 비롯해서 새로운 인물을 많이 영입해야 한다. 이런 부분도 첨가가 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윤석열 후보 뜻대로 모두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이준석과 김종인을 놓고 제가 이준석에 대해서는 좀 혹독하게 비판을 했지만 김종인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를 가급적 낮춘 이유는 이런 배경입니다. 이미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은 경선이 마무리되기 이전부터 이런 골격을 짜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선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은 당의 대표니까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윤석열 후보의 선택이 아닙니다. 당대표에서 쫓아내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선택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독하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다른 부분입니다. 현재 아무런 직함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대위원장을 거절해도 되는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1차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비판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받아들여 달라. 그러면 내가 위원장으로 일하겠다. 이런 모양새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갈등도 아니었거니와 김종인에 대해서는 특히 비판을 할 여지가 없었다. 김종인을 비판하려면 윤석열을 비판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선대위 구성을 놓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합, 야권 대통합의 그 원칙을 정말 뚝심 있게 또 뭐 고집스럽게 관철시켜냈습니다. 김종인의 그 수많은 견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자신의 뜻대로 선대위 구성, 통합선대위를 구성하는데 거의 성공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바는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0년 동안 야권이 분열되고 개파로 분열되는 것들이 윤석열 캠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 모여서 융합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잘하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야권 대통합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같이 통합선대위를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나아가서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모두와 통합하는 그런 부분에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추진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또 제가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준석 모두가 윤석열 후보, 주인공인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협조하는, 모두 윤석열 후보의 어떤 의미에서 스텝입니다. 윤석열 후보를 돕는 사람들이죠.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이준석을 잘 활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말이 너무 많다. 당대표로서의 채통을 지켜라. 이준석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나무라는 것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처음인데 왜 어제였느냐? 저는 선대위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김종인이 이준석을 관리할 것이다, 통제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어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김종인 위원장이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어느 쪽 언론을 떠나서 많은 언론들이 너무 이 선대위를 둘러싼 갈등을 너무 많이 부각을 시키고, 어떤 의도에서든지 여러 가지 의도가 있겠죠. 뭐 여권 쪽에서는 갈라치기를 하고 싶을 때고, 야권 쪽에서는 친소관계, 여러 가지 정치적 이익이 있을 테죠. 너무 갈등을 부각시키고 김종인, 이준석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너무 거칠어졌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틀 전에 지금 인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사를 놓고 이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그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덮어야겠다. 이걸 이제 갈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겠다라고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후보에게 윤석열 후보가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굉장히 김종인과 윤석열 사이의 이 협의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종인의 뜻을 계속 대변하면서 윤석열의 입장을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오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겠다 해서 이준석 후보에게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잘못하면 허수아비 대표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선대위가 되면은 상임선대위원장인 이준석은 김종인의 직속 지휘를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김종인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죠. 또 그동안 자신이 김종인을 업고 김종인의 대변인처럼 행동해 왔지 않습니까? 김종인의 위세를 업고 자신의 정치력 유지해 오려고 했던 이준석으로서는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지난 2주 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한 번씩 툭툭 언론에 던지는, 국민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메시지에 맞서서 윤석열 후보도 조금도 밀리지 않고 통합선대위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날립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메시지 능력입니다. 물론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메시지의 간결성, 메시지의 강력함, 이런 부분은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통합의 이미지로 맞서면서, 물론 뭐 결국은 대선 후보 뜻대로 모두 되는 겁니다. 김종인도 알고 윤석열 후보도 아는 부분이죠. 알면서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한 셈인데 결국 자기의 뜻을 모두 관철시키는 그 뚝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그 소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돋보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렇게 권력의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권력욕, 대통령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저런 태도를 보이면 과연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진보, 이재명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까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대통령이 돼서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에 대해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거짓말을 자주 한다라는 걸로 공격을 많이 받았죠.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YS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어디 기회 있을 때마다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라고 매우 거칠게 공격을 했죠. 김대중 대통령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992년도에 YS에게 DJ가 지고 난 이후에 정계를 은퇴했죠, 정말. 그래서 영국으로 갔는데 그걸 번복을 하고 다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큰 거짓말이죠.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의 거짓말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명언으로 꼽히죠.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이다.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고의성의 문제겠죠.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법학에도 관심이 높았다고 하는데 거짓말을 할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걸 지금 주장하면서 자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처음은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사라는 게. 근데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과 뭐가 다릅니까?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걸 생각하면 그게 고의적인 거짓말이죠. 지금 이재명이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지난 한 달 동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음식점 총량제 막 내지릅니다. 지금 국민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 바꿉니다. 다 포기해버립니다. 특검도 한다 안 한다 했다가 제가 며칠 전에 이재명은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검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재명은 특검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검을 안 하면 이재명은 후보 교체입니다. 할 수 없이 받는 겁니다. 받으면서 지금 윤석열을 끌고 물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많은 공약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이 거짓말한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겁니까? DJ의 말처럼 거짓말한 겁니다. 이재명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여기에 이재명의 무서운 점이 있고 여기에 이재명의 결정적인 흠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부인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부분도 그런 겁니다. 유인태 전 의원이 어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폭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 검은 망토를 쓰고 부인이 나왔지 않느냐라고 한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다가 그게 부인이 아니었다라고 해서 그 언론사가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를 했죠. 그런데 그게 이재명 측에서 언론사를 속이기 위해서 검은 망토를 입혀서 수행원을 내보내고 김혜경 씨는 뒤따라 나왔다라는 겁니다. 언론을 속이기 위해서, 언론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인태 의원이 어제 얘기한 부분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식입니다.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론의 가짜 뉴스는 어떤 경우에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찬가지로 언론을 속이기 위해서 의도를 갖고 정치인이 이런 행동을 한 것, 가짜 뉴스에 버금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부인과 함께 야구 관람을 하면서 다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인과 굉장히 단란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외출할 시에는 부인과 키스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야구 관람을 하면서 다정스럽게 귓속말을 주고받는 모습들을 연출했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부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수많은 소문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런 모습을 연출하겠다라고 하는 저 생각, 왜 오버액션을 할까?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 계속해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재명식입니다.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겁니다. 민망하든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 말씀했던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 정도의 경륜이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은 대통령이 잘 안 됩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은 경륜이 부족해 보입니다. 왜?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무서운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선거에서만 이기면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릅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한 방편일 뿐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공정과 정의,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선대위를 꾸리는데도 자신의 소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리하고 갈등을 유발한다 많은 비판이 와도 자신의 소신은 관철을 시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만 이기면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를 합리적인 어느 진영을 떠나서 중도를 떠나서 합리적인 국민이라면 합리적인 유권자라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